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실종자 수습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6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선체 인양 작업은 앞서 들으신 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오늘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사고 발생 이제 10일째를 맞고 있는데 일단 지난 3일부터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나흘에 걸쳐서 이제 총 한 11구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좀 다행이라 얘기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은 시신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 전에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거, 실종자를 발견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남아있는 이제 그 8, 9구의 실종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발견되면 금상첨화겠죠. 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게 오늘 정도부터는 그런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4일 정도면 굉장히 길었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길게 준 거죠. 그러면 이게 강의 폭이 넓어지면서 네. 온도가 강물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네. 제일 먼 거리 강이 낮아지는 곳부터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130km, 130 몇 킬로부터 맨 처음에 발견이 됐죠. 제일 먼 곳은 그랬었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게 지금 사고 현장의 온도가 물의 온도가 12도, 15도 이 정도 사이면 강 하류로 갈수록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어떤 음식물이 부패가 빨라짐으로써 빨리 뜨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어제는 5km 이 정도 4km까지 예. 왔잖아요. 이게 일부 그 안에는 그 선내에 있던 그 실종자가 그게 부패돼서 떠오르는 과정에 유속 때문에 휩쓸려서 나올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주변에 수중 내에 어떤 그 물건으로 인해서 걸려 있다거나 또는 어떤 구석지에 있다가 이게 물의 흐름 그 부패 정도에 따라 떠오르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라는 거죠.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제 첫째는 온도 차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음식 양을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 또 네. 약간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게 실종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오늘 내일부터는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간이 그게 음식물이 부패돼서 가스가 빠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종자가 계속 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예. 그럴 때일수록 지금 수색 작업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색의 방향을 약간 바꿔줘야죠. 어떤 식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 유량이 많을 때는 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 높이만큼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 이런 쪽에. 그 유량이 빠져요. 그러면 강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주변에 걸려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강물이 빠짐으로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 어제 제가 잠깐 TV를 보는 도중에 나왔는데 지금 후각이 좋은 수색견을 통해서 예. 강변. 강변 예. 주변을 수색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실종자 수색할 때 그 수색견들을 쓰기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상 사고도? 아니, 해상사고로 쓰는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고. 예. 네, 거의 없고 저희가 그 경험한 바람은 어떤 뱀사골에서 그런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예. 우리나라 지리산. 지리산이요. 예. 근데 그쪽에 보면은 이제 물이 빠지면 밖에 그러니까 그 물이 유량이 많이 있다가 거기 어디가 걸려 있으면 물이 빠져버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실종자가. 잠겨 있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착안을 해서 네. 저는 그 수색견을 동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딱히 지금부터는 그런 물속에서 이렇게 물 밖으로 예. 부유해서 나오는 부분은 좀 어려울 거다. 만약에 한두 구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체 인양시나 네. 이럴 경우에 그 선체 안에 내부에서 있거나 그럼 지금도 이제는 음식 가스가 어느 정도 예. 배출됐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이제 일단 발견하기가. 그 중간에 이제 그 실종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에 좀 걸쳐 있었던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다른 데로 흘러 내려갔다면 네. 그랬다 올라왔었다면 네.
물론 사람의 차이로 뭐 3일째, 4일째, 5일째 날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아마도 뭐 부패의 그 음식물의 부패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떴을 거면 다 떴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배 안에 있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그런 물속에 걸려 있어서 못 뜨지 않는 부분은 예. 이제 가라앉으면 가라앉지 뜨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중성부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호흡만 들여 마셔도 몸에 뜨는데 호흡을 내불면 수영장에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호흡을 들여 마시면 가라앉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배출되는 시간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거든요. 예. 그 배에서 그 사고 현장에서 5km 정도까지 왔으면 예. 거의 이제는 그런 류의 그 실종자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은 다 포함이 된다. 그 그렇죠. 안에는 예, 다 그렇죠.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제 온도에 그 물속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 온도가 만약에 차갑다 많이 육상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네. 한두 그릇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이제는 거의 그 부분에서 구조 작전은 힘들지 않나. 쉽지 않다. 예. 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인양 작업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당초 예상대로라면은 오늘도 진행이 충분히 돼야 했을 그렇죠. 텐데 강의 수위 때문에 지금 이 크레인이 지금 도착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저께 예상을 하셨었어요. 또 네, 이 시간에 예, 나오셨고. 그건 어렵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부분은 배 안에다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 뭐 뭘 집어넣고 한다,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얘기고요. 없다. 예. 예. 만에 한다 그러면 음. 리프팅 백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건 어떤 군대 거예요? 작전용인데 예. 그건 수심이 이거보다 더 깊은데 사용하는 장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략 크기가 한 5m 돼요. 5m 정도 되는데 그 에어를 집어넣었을 때 한 개당 한 500kg를 인양이 가능해요. 한 개당. 예. 튜브의 개념인 건데 예, 그걸 튜브의 끌어올리는 개념이죠. 예. 굉장히 세게 올릴 수 있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개당 500kg.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게 높이가 5m이기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바람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작은 거를 써야 되는데 네. 자, 예를 들어 300kg짜리를 써도 이게 바람이 빠진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5m. 공기를 집어넣어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네. 배 선체 가에다가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기 쉽게 하려고 네네네. 이런 배가 있으면 이 가에 그 고무 풍선 백을 하나씩 예, 그걸 다 하나씩 다는 거죠, 백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렇죠. 달아서 달면은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줄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양이 안 돼요. 예. 단지 물에서 약간 뜰 수는 있어요. 예. 그래만 저는 최선책으로 만약에 저게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물속에서 띄우면 뜰 거 예. 아닙니까? 예. 뜨겠죠. 뜨면 이거 인양할 그 구조 아니 그러니까 사고 선박을 응. 크레인이 있는 데까지 이걸 갖고 가는 거죠. 아, 띄운 채로. 띄운 채로 물속에서 띄운 채로 상태로. 물속에서 띄운 채로 이거를 옮기는 거죠. 예. 옮겨서 현장에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훨씬 더 물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물속에 잠겨 있는 것보다는 일단 위로 올라온 게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것도 훨씬 더 쉬운 것도 물속에서는 있고요. 중성부력을 유리한다 그랬죠. 네네. 이 뜰 때하고 이거 말고는 예. 예. 거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을 차는 거거든요. 우리 다이빙을 할 때는. 그냥 이 중성부력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걸. 네. 이거 대신 이건 인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양할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양은 또 공기 주머니가 예. 이 높이가 있어서 주머니가 또 이게 높은가 보죠. 예, 그래서 이게 크기가? 인양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크레인이 왜 못 들어올까? 근데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수위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물 내릴 마냥-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네, 네, 말씀드린 거죠. 맞습니다. 그럼 자연 구조라는 거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가용한 거를 기계적인 거, 네. 물리적인 거 이걸 다 동원해서 하는 게 구조거든요. 예. 그럼 자연을 기대고 자연의 상태를 기대서 구조 작업을 하려면 구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뭐하러 구조 작업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강물 마를 때까지 빠질 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다 동원해라 이겁니다. 가서 현장에 없으면 전문가 고견도 들어보고 예. 그럼 크레인이라는 게 빵처럼 기계 빵틀처럼 딱 찍어 나온 기계가 아닙니다. 그게. 충분히 그 높이가 걸리는 게 있다면 조절을 좀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거를 거죠. 붐대라고 하는데 그 붐대를 분리해서
육상에서 크레인을 들어서 네. 붐대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나서 현장에 가서 다시 조립해서 할 수도 있는 배만 방법이 있고. 움직이고, 배만 움직이고, 아니, 붕대는 그 위에 올려서 올려서 바지선 위에 올려가지고 가서 현장에 조립을 가서 다시. 다시 조립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계는 다 조립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든지. 아,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통과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 완성 조립된 예, 상태로 완성 조립해 아니라는 것이죠. 반완성 조립한 네네. 상태로 가는 예, 거죠. 예, 예. 가서 현장에 가서 붐대를 다시 조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왜 그걸 시도 안 하는지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이 더 잘 알겠지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를 크레인 바지선 위에 예, 중량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크레인 바지선이 낮아지겠죠. 들어가겠죠. 물속으로. 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예. 30cm는요 얼마인지 가능하고요. 제가 이 그 크레인을 보니까 어떤 거냐면 유도선으로 끌고 가는 크레인이 저기 아니고 나오고 있죠. 예. 저 크기예요. 나오시죠? 예. 저기 빨간 그 선으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그만큼만 거는 내려가도 저게 배 흡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인이 저만큼 깔아 앉을 수도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예, 그렇죠. 어떤 무게에 의해서 저걸 눌러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예. 만에 하나 또 이걸 작업을 할 때는요. 그걸 우리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밑에가 무거워 얘가 안 그렇죠.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원리예요, 크레인도. 그럼 거기 가서 물을 채울 게 아니고 저게 자가로 이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크레인 같은 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유도선으로 유도를 해서 배로 끌어서 가는 현장까지 가는 건데 저거는 그렇게 아니고 자체 엔진을 달려서 자체 기동하는 크레인이에요. 예. 그러면 반드시 발라스트 탱크나 이런 게 있어요. 유류 저장 탱크나. 예. 유류를 많이 채우면 배가 가라앉는 거고 그 발라스트 탱크의 이게 균형을 한쪽에 무게를 많이 쏠리면 물을 채워서 이게 발라스트를 가라앉히는 건데 그러니까 중량물을 꼭 싣지 않아도 그렇게 유류 같은 걸로 유량으로 좀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 유량으로 채워서 안 된다. 그러면 중량물을 좀 채우고. 가져와라 해서 올려서 균형을 맞춰서 가면 30cm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거기서 왜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그게 저희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궁금한지는 알고 있지만 말씀 안 예. 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속보가 나온 건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플로팅 도크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이 방식은 좀 어떤가요? 그것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 우리 세월호 인양할 때 예. 제킹 바지선이나 플로팅 도크나 비슷한 원리예요. 원리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와이어를 배 선제 밑에 집어넣어서 네. 이 와이어를 이거 지금 말씀한 거는 선박을 제조하거나 선박을 수리할 때 쓰는 장비예요. 예. 그러니까 물속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선박을 가라앉혀서 양쪽에 평균을 이뤄가지고 서로 선을 연결해서 그 선 위에다 배를 올린 상태로 물을 빼면 뜰 거 아니에요. 예. 뜨면 그게 인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거든요. 예. 대신 플로팅도 그 말고 제킹 바지선은 어떤 원리였어요? 바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유압으로 이걸 당기는 겁니다. 다 줄을 그 물속에 이게 들어가지 않고 예. 아셨죠? 그러면 당기니까 그 와이어가 오르면서 선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강 바닥이 고르거나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예, 말씀을 뻘이거나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이걸 이루어야자 균형을 맞춰서 배에서 안 그러면 만약에 선저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올리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군요. 배가 굵는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 물속에서. 예, 예. 그런 건 계산 안 하고 지금 저런 말씀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한 경우나 예. 이런 경우에 쓰는 장비고 그다음에 저기서 오면 저게 또 장비가 그러면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예. 뭐 독일이나 여기서는 그런 그 플로팅 도크라는 게 그 조그만 배 만드는 데 있는 장비가 아니고 조선소 대형 상당히 조선소 오래 걸릴 만드는 수도 있군요. 데 쓰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오면 또 오려면 며칠 걸려 또. 그렇지 않아요? 며칠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면서 또 다리가 있으면 물 채워서 하고 물 빼면 이렇게 해서 끌고 와야 되는 배예요. 그게 그것도 크기가 상당할 수 있으니. 크죠. 근데 그쪽에 또 비가 오거나 또 네. 어떤 수심이 깊어지고 높아지면 네. 수위가 높아지면 또 지금처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 왜 그렇게 작업을 하냐 이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고견이나 또는 이런 걸 충분히 듣고 좀 그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처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박이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다리 사이즈, 다리 높이 이런 건 계산해서 크레인을 설정할 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크레인 크기가 200톤이 아니고 100톤짜리예요. 그럼 통과될 수 있잖아요. 예? 100톤짜리 2대면 되는 거고 왜 단순하게 그런 건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장에 와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언제 이거 처리하냐고 이거를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마도 지금 이제 답답하죠. 우리 김혜선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파견된 우리 측 요원들도 상당 전문가일 거고 이 네. 의견을 이 고견을 또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아니, 당국 뭐, 간에 좀 안할 마찰이라고 수도 봐야 있죠. 될까요? 네? 당국 간의 마찰 이견 차이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어떤 헝가리 측의 의견을 너무 들어주지 않나 좀 조율을 해서 당국 쪽에 헝가리 네. 당국 쪽에 하려면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난 이게 전체 그 인양하는 비용 처리하는 비용을 어디서 분담하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헝가리에서 하냐 우리가 하냐 예. 안 그러면 뭐 보험회사 측에 하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날수록 시간이 장비 하나 지연이 대- 될수록 예, 장비 하나 저렇게 대여하는 대지를 게 하는 것만으로도 몇 천만 원씩 하는 장비들인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할 수 있는 가용한 거는 모든 거를 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심이 그럼 좀 수위가 낮아져 갖고 이제 크레인이 지금 현장으로 간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만약 끌어올린다는 지금 플랜 A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세팅하는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그거를 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셨는데 네. 바로 올린다는 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구조 경험으로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그 사고 선박을 예. 결속한다 이 말도 잘못된 거예요. 묶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묶으면은 그 올라오면서 다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니죠. 충격 때문에. 그게 이제 묶었을 경우에 네. 이게 그 저기 힘이 미치는 방향이 다르고요. 크레인이 각도가 있어요. 그러면 묶었으면 그걸 들으면 이 묶음이 쪼아들겠죠. 배 전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아든 힘 때문에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나무 배기 때문에 손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느 수면상에 이렇게 약간 띄우면 그때 배를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놔야 돼요. 세워야겠죠. 예, 예. 지금 배가 누워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지금 수중에 이게 제가 아침에 고민해가지고 접어온 건데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 시청자가 알기 쉽게 하려고 예, 접어온 예. 건데 이게 배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인양을 하는 육상에 이게 딱 크레인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들어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안 돌아가요. 원상태로 복귀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물에 이게 딱 잠겨 있을 때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 세워야 되는데 아, 잠이 예. 있는 상황에서. 묶어버리면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의 원칙을 준수하라 이겁니다. 저는 모든 거를 이게 돌릴 때는 이게 반대쪽에다가 비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와이어를 잘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다른 크레인이 후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크에 이걸 걸어서 이걸 당겨줘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 있는 쓰는 거예요. 반대쪽, 그러니까 그 바닥 쪽에 있는 쪽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 예. 여기다가 이게 그 와이어를 걸어서 이걸 슬 당기면 이게 배가 물에 있을 올라오겠죠. 때는 예, 예. 쉽게 이렇게 들어섭니다. 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속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올리면 이거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크레인이나 뭐 바지선이나 아, 이대로 세우고.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는 물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유리창 깨는 것도 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왜 깹니까 거기를? 물 배수 때문에 깼다 그랬죠. 예. 의미 없어요. 이거 들으면 자동으로 다 배수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누워있는 확 거를 이렇게 들은 게 세우는 아니에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예. 확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물 빠지는 속도에 따라 이렇게 하고 이게 배 안에 격실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배입니다. 이거는 왜? 다 물 그냥 자동으로 빠져요. 예. 그 다음에 격실이 있다면 엔진실이나 기관실인데 그거는 강제 배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펌프를 이용해서 구조사들이 가서 자동으로 하면 돼요. 유리창을 왜 깹니까? 제 이해가 안 간 부분이고. 예. 일단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크레인이 못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옆에 간다 가서도. 하더라도 어떻게 계획을 짤까도 큰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구조 처음에 다리 뭐 어떤 그 높이니 뭐 크레인 여기 와야 되는 예. 뭐 힘 이런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됩니까?
이게 좀 더 이게 예, 예,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그러면 네네. 접을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왔어요. 선을 그어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 이 위치에 체인을 걸어야 되는 거야. 체인이 아니고 지금 와이어를. 근데 와이어를 내가 집에서 빨래줄 잘라왔습니다. 네, 예. 네. 왜냐? 이게 체인이라고 와이어라고 생각하면 네, 네. 이거 하나를 걸렀을 때는 이 배가 절단될 확률이 많잖아요. 세월호 때 보셨죠? 예. 앞에가 이걸로 걸어서 이렇게 절단된 당겼을 거. 때 그 힘 때문에. 네, 힘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 하는 걸 봤는데 네. 이런 거예요. 나는 밴드를 썼으면 했는데 밴드를 안 쓰고 와이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걸 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15가닥을 집어넣는다는데 네. 일반들 우리 저기 시청자가 생각하기에는 15가닥을 요 밑에 줄줄이 다 넣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다. 그건 아닌 그게 겁니다. 아니거든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4가닥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배가 되겠죠. 예, 이걸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엮어서 이게 그렇군요. 넓어 5가닥을 넘겨주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넣는 게 예,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후크에 거는 거거든요. 네, 네. 후크에 거는 문제도 또 있어요. 이게 15가닥이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종합해서 여기다 또 후크를 하나 더 걸어줘야 돼. 여기 저기 그 아이를. 네. 그 작업까지 끝내야 인양이 되는 건데 이게 크레인 한 대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던 아니 생각이 됩니다. 됩니까? 되는데 예. 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세 군데를 집어넣은 게 그래서 3, 5, 15, 15가닥이 딱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그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지금 여기를 넣을 때 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근데 바닥이 뻘이나 진흙이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이버들이 이걸 구멍을 뚫어서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제 운이 네, 사투리 쓰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운이 좋아가지고 예. 요 위치에 구멍이 이거를 넣을 수 있는 아이어가 이 구멍이 배 밑으로 있다든가 여기도 있다든가 공간이 있다면 공간이 있다든가 여기도 예. 공간이 있다든가 이러면 가능합니다. 다행인데. 여기 크레인이 오기 전까지 그게 가능해요. 여기 배 네네. 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패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와서 이 크레인이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어줘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아, 들어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넣는 그렇죠. 것도. 못 넣는 겁니다. 절대 다이버들이 할 돌이 수가 이게 돌이고 없군요, 바위고 지금. 한데 아, 그걸 깨지 공간이 않는 있지 한은 않는 공간이 안 한은. 나오기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4시간에 올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 작업을 세 군데를 다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오기 전에는 패칭하고 그 유실물이 안 하게 그물망을 씌고 이 작업은 가능해요. 예. 그럼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착을 이게 하게 되면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 결박을 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를 넣는 것도 이 100톤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쵸, 크레인이 넣기 와야지 전에. 가능한 부분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들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걸 결박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그러셨잖아요. 어제 그 처음에 헝가리 팀들이 다이버들이 맨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 예. 태풍 120km를 만난 것 같다고 얘기했죠. 지금 물의 흐름이. 예. 유속이 줄었더라도 이 작업을 하려면 다이버들이 한 명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렇겠네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4시간 만에 크레인 도착한다고 그렇다고 올릴 수 들어가서 있습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체력 손실 때문에 또 하지 못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럼요. 부분이고요. 이거를 다이버들이 만약에 이게 그 예. 인양 줄인데 네네. 여기다 집어넣을 때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다 노프를 묶어서 크레인에 연결해주면 크레인으로 당겨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결속을 이렇게 인양줄을 연결해서 후크에 걸어줘야 이게 당기는 그래야지 올리는 인양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방송에서 다들 말씀하는데 왜 원리를 얘기 안 하고 올리면 되지 4시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 금방 그 되지 시간에 않는 할 거예요. 수 없다. 크레인이 현지 도착을 해도 네. 예, 예. 최소한 제가 봐서는 며칠은 걸린다 이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원리를 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냥 맞습니다. 도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일단은 도착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도착을 하더라도 이 결박하는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부분이에요. 네, 패널 분들도 오시면 그런 어떤 알겠습니다. 정확한 거를 설명해줘야 우리가 저희가 또 새로운 부분을 안 했기 뉴스를 보는 때문에. 분들도 예, 예. 인식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떻게 예, 하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양구조대 전호회 부회장이신 김혜선 전 대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